소수집단 우대정책 논쟁, 권리 대 자격에서는 소수집단 우대정책 지지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근거, 즉 표준화된 시험의 격차 조정하기와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그다음 다양성 증대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정의와 도덕적 자격을 분리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쉐릴 호브드는 텍사스 법학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냈지만 떨어졌습니다. 텍사스 법학대학원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기에 백인인 호브드보다 대학 성적과 입학시험 점수가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호브드는 자신이 차별에 희생되었다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대학은 텍사스 법조계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텍사스 법학대학원의 사명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법 집행에 모든 집단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없으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어집니다. 텍사스에서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40%에 이르지만 법조계에서 이들의 비율은 훨씬 적습니다. 우리는 법률 문제는 제쳐두고 도덕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취업과 대학 입학에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소수집단 우대정책 지지자들이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근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표준화된 시험의 격차 조정하기,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다양성 증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찬성 의견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시험 격차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표준화된 시험에서 존재할 수 있는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은 경제적 차이를 조정하고 난 뒤에도 표준화된 시험에서 백인 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 점수에 격차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학생의 학업 성취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표준화된 시험을 이용하려면 학생의 가정, 사회, 문화, 교육 배경을 고려해 점수를 해석해야 합니다. 학생의 인종, 민족, 경제적 배경을 고려해 시험 점수를 평가한다고 해서 대학이 학업 성취 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취지에 위배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고려는 단지 학생들의 학업 성취 가능성을 정확히 알아내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또 다른 찬성 의견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과거의 잘못을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보상 논리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소수집단 학생들을 불리한 처지에 몰아넣은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입학 허가를 가장 우선하는 혜택으로 보고 과거의 부당함과 그로 인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 혜택을 나눠줘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상 논리는 거센 반박에 부딪히곤 합니다. 비판자들은 보상받는 사람이 애초에 피해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보상하는 사람 역시 과거 잘못의 책임자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수혜자 가운데 상당수는 도심 빈민가의 흑인 및 히스패닉 젊은이들이 겪는 불이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중산층의 소수집단 학생들입니다.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돕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라면 인종이 아니라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자들은 주장합니다. 또 다른 찬성 의견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다양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양성 논리는 입학 허가를 수혜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봅니다. 다양성에 근거한 논리는 공동선, 즉 학교의 공동선이자 사회의 공동선을 앞세웁니다. 첫째, 학생들 사이에 여러 인종이 고루 섞여 있으면 출신 배경이 비슷한 학생들끼리만 있을 때보다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더욱 바람직합니다. 학생들이 인종, 민족, 계층 면에서 배경이 모두 같은 경우 지적, 문화적 시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성 논리는 불리한 여건의 소수집단 학생들을 교육시켜 핵심 공직이나 전문직에 진출해 지도력을 발휘하게 한다면 대학은 지역 발전과 공동선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양성 논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제기하는 반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실적 반박이고 다른 하나는 원칙적 반박입니다. 현실적 반박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종별 우대정책이 보다 다원화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편견과 불평등을 줄이기보다는 소수집단 학생들의 자부심을 손상시키고 모든 이들이 인종을 더욱 의식하게 만들며 인종 간의 긴장을 높이고 자신도 특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백인들의 분노를 촉발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 반박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부당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원칙적 반박은 강의실의 다양성을 불어넣고 더욱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는 목적이 아무리 가치 있고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성공적이라 해도 입시에서 인종이나 민족을 고려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도 없이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지원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중시하는 법 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은 인종을 고려하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그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호브드는 누구든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인종 등의 요소로 판단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대학 입학 심사 기준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요소도 엄연히 포함됩니다. 대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의 사명을 정합니다. 드워킨에 따르면 그 어떤 지원자도 대학이 사명을 정하는 데 간섭하거나 입학 허가 기준으로 학문이나 운동 실력 혹은 그 밖의 특정 자격을 우선하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일단 대학이 사명과 입학 기준을 정하면 당신은 다른 지원자들보다 그 기준에 맞는지 따져보고 그에 맞는 타당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특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입학할 권리가 애초부터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다양성 논리의 핵심에 대한 심오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입학 허가는 뛰어난 능력이나 미덕에 수여하는 영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이든 불리한 처지에 놓인 소수 집단 학생이든 입학을 허가받을 도덕적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학 허가의 정당성은 학생의 능력이나 미덕을 포상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대학이 정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드워킨의 요지는 입학 허가에서 정의는 능력이나 미덕을 포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대학이 사명을 정하고 나면 신입생을 공정하게 뽑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사명이 신입생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정하는 것이지 학생의 능력이 학교의 사명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입학과 관련된 정의 문제에 관한 드워킨의 설명은 소득 분배의 정의에 관한 롤스의 설명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것은 도덕적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학은 자유롭게 사명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사명에 맞는 입학 정책은 모두 공정하다는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불과 몇십 년 전까지 미국 남부의 대학에서 시행되던 인종 분리 정책은 어떨까요? 다양성 논리에 따라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옹호했듯이 대학이 스스로 정한 사명에 따라 입학 기준을 정했다면 인종차별이나 반유대주의적 제한을 둔다고 해서 이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남부 분리주의가 특정 인종을 배제하기 위해 인종을 고려하던 행위와 오늘날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특정 인종을 포함시키기 위해 인종을 고려하는 행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분리주의자들의 시대에 텍사스 법학대학원은 특정 인종에게 열등하다는 낙인을 찍었던 반면 오늘날의 인종 우대는 누구를 모욕하거나 부정적으로 낙인 찍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리주의 시대에 특정 인종을 배제한 행위는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에 비해 유전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혐오스러운 사고에 기대는 반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는 그러한 편견이 없습니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그저 주요 전문직에서 다양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보니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라는 특성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특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호브드처럼 입학을 거절당한 지원자들은 만족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결정은 분명 도덕적입니다. 텍사스 법학대학원은 호브드가 열등하다거나 대신 입학한 소수 집단 학생들이 호브드에 비해 우대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학교와 법조계에서 인종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또한 그러한 목적 추구가 입학을 거절당한 사람들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든 침해하지 않는 한 실망한 지원자들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법적으로 항의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 자격이 분배 정의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한편으로 매력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합니다. 매력적인 이유는 성공은 미덕에 씌워주는 왕관이라거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우쭐대며 자만하는 태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롤스가 상기시킨 대로 뛰어난 재능을 타고날 자격이 있다거나 애초부터 사회에서 유리한 출발선에 설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정한 재능을 높게 쳐주는 사회에 살게 된 것도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행운일 뿐입니다. 정의를 도덕적 자격과 분리할 때의 불안감은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일자리와 기회는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돌아가는 보상이라는 믿음은 뿌리가 깊습니다. 정치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따르는 사람은 앞서갈 자격이 있다고 끊임없이 외치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사람들의 성공은 그들의 미덕이 반영된 결과라고 칭송합니다. 성공을 미덕에 대한 포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 끈질긴 믿음은 그저 오해며 근거 없는 생각입니다. 롤스는 행운의 도덕적 임의성을 지적하며 그 믿음에 강력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롤스와 드워킨의 주장처럼 정의를 자격 논쟁으로부터 단호하게 분리하기란 정치적, 철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정의는 흔히 영예의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분배 정의에 관한 논쟁은 누가 무엇을 갖는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어떤 자질이 영예와 포상의 가치가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사회기관이 사명을 정하고 난 뒤에야 어떤 특성이 장점으로 떠오른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의에 관한 논쟁에서 흔히 거론되는 각종 기관들, 그러니까 학교, 대학, 전문직, 공직기관 등은 사명을 멋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들 기관의 사명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이들이 장려하는 고유의 선에 따라 규정됩니다. 어느 사회기관이든 그에 적합한 선이 있으며 역할의 배분에서 이런 선을 무시하면 자칫 타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소위 기여 입학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기여 입학생이란 학교에 상당한 기부금을 내놓을 정도로 재력이 풍부한 부모의 자녀를 말합니다. 이를 극단적으로 확대해 대학이 신입생 정원의 10%를 경매로 최고 입찰자에게 배정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런 입학제도는 공정할까요? 대학이 원하는 자질이란 어떤 식으로든 대학의 사명에 기여하는 역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든 대학이 사명을 수행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너무 취약합니다. 돈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아이비리그 입학권을 사줄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과연 어떤 점이 부당할까요? 입학을 경매에 붙이는 방법이 못마땅한 이유는 지원자 입장에서 본 기회의 측면보다 대학의 청렴성과 더욱 연관됩니다. 더 높은 값을 부른 입찰자에게 강의실 자리를 파는 행위는 교육기관보다는 록콘서트나 스포츠 행사에 더 어울립니다. 어떤 것에 접근할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식은 그것의 본질 및 목적과 관련됩니다. 소수 집단 의대 정책 논쟁에는 대학의 존재 목적을 놓고 대립하는 여러 견해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이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나갈 준비를 하게 만드는 곳이지만 다른 상품처럼 교육을 파는 행위는 일종의 타락입니다. 대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대학의 목적은 수입의 극대화가 아니라 교육과 연구로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육과 연구에는 돈이 많이 들기에 대학은 후원금 모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돈벌이에 입학 정책이 좌우된다면 대학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인 학문 추구와 공익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대학 입학이라는 기회 배분에서 정의는 대학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선과 관련 있다는 생각은 대학 입학을 돈 받고 파는 행위가 왜 부당한지 설명해 줍니다. 또한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영예와 미덕의 문제와 분리하기 힘든 이유도 설명합니다. 대학은 자신들이 고취하는 미덕을 보여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 명예학위를 수여합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대학이 수여하는 모든 학위가 명예로운 것입니다. 정의에 관한 논쟁이 명예, 미덕, 선의 의미에 관한 논의와 결부된다고 간주하는 것은 가망 없는 의견 차이를 다루는 비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예와 미덕에 대해 저마다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각 사회기관의 적절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정의와 권리의 기본을 찾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근현대의 여러 정치 철학이 풀고자 하는 숙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칸트와 롤스의 철학은 좋은 삶에 대해 경쟁하는 서로 다른 시각들로부터 중립적인 정의와 권리의 기본을 찾으려는 과감한 시도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도가 성공했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